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9장 통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통치의 원리, 두 번째가 통치의 형태, 세 번째가 통치의 작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통치의 기구 해서 그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눴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특히 통치의 기구 여기에 이제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거는 이제 통치의 기구에 있고, 앞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통치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통치의 원리로 말하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통치의 형태, 세 번째 통치의 작용을 우리가 묶어서 그 개헌론까지 같이 묶어서 이걸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통치 기구에서 이제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그 통치의 원리는 한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든다면, 첫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 분립의 원리, 세 번째는 의회주의의 원리, 네 번째는 법치주의의 원리.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치의 원리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7장에서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특히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공통된 특징을 할 때 이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보통 이러한 네 가지 그 통치 원리로 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두 번째로 다루는 거는 바로 이제 통치의 형태, 그 정부 형태를 이제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주로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통치의 작용을 묶어서 이거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그 정부 형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했을 때 의원 내각제,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죠.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게 이제 미국이 최초로 도입한 대통령 중심제가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정부 형태고, 물론 이제 수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 국가들 보면은 사실 대부분은 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도가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말 일부 국가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를 약간 가미해서 전형적인 또는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정부 형태로 들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의 우리가 예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론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또 그 이원 집정부제인데, 우리나라는 참 그 이름을 명칭을 참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좀 시류에 맞게끔 이렇게 참 이름을 아주 참 그 포장을 예쁘게 보기 좋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원 집중부제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원 집중부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도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가 마치 그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로 기존의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통령 중심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비판하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지 않고 요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오면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이원 집정부제의 또 다른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면은 압도적으로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의원 내각제, 그리고 그 반대편 좀 대조적인 것이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의원 내각제에 대통령 중심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을 이원 집정부제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보기 전에 우선은 이제 이러한 그 뭡니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 특징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적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먼저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할 만한 그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아, 나는 이 세계화가 안 돼요. 세계화. 세 가지 이상의 좀 비교 그 내용을 그 구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좀 구성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항상 그 하나가 부족한 두 개. 그래서 자, 의원 내각제와 그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비교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행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느냐 일원화되어 있냐 요거하고, 또 하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아주 대조적인 차이를, 우리가 특징의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국가 원수와 그 다음에 정부 수반이 그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역시 수반.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대통령 중심제는 여러분이 우리 헌법 규정에다 나오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정부 수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이면서 동시에 정부 수반인데, 요게 이제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의원 내각제는 여기서 왜 이게 안 되지? 의원 내각제는, 자, 의원 내각제 영국, 여러분이 일본 이런 나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군주가 있는 경우 의원 내각제에서, 그 다음에 군주가 없는 경우. 그럼 어떤 나라가 군주가 없습니까?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이제 군주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군주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국왕이 상징적인 어떤 그 실권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상이 정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그 군주가 없는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두죠. 대통령을.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부 수반은 물론 이때에도 이제 수상이 정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왕이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든 간에 행정부의, 중요한 거는 행정부의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어디냐? 수상이라는 겁니다. 수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보통 국가들이 그 외교 관계, 대외 관계에서 그 뭡니까? 국가를 대표할 때 정상급, 장관급 이렇게, 그다음에 대사급. 아, 역시 내가 국제법을 하니까 요런 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자국을 대표해서 보내는 그런 국가기관의 레벨이 세 가지 레벨,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거는 대사급을 내보내죠. 대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급이 이제 장관급이고, 그리고 최고위급이 정상급이에요. 그렇죠. 정상급.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의원 내각제에선 누가 정상이냐 하면은 바로 수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국왕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지만, 그렇지만 행정부의
최고의 권력자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 정상회의를 하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이 그 최고위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상이 그 국가를 대표해서 최고위급 정상급으로 그 국가의 정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에는 누가 나갑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요.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이 그 국가를 대표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수상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급의 지위, 그 최고위급의 국가 기관이다. 요 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이면 다 같은 대통령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대통령은 다 같은 대통령이 아니고, 특히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나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과 명칭은 같지만 이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과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을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습니까? 뭐 의원 집정부제의 대통령은 뭐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좀 준해서 볼 수는 있겠죠. 동일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을 대통령 중심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나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과 대비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동일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 그 혼돈 그러니까 그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임기를 정해서 이제 선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해서 근데 선출하는데 이게 주의할 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선출을 이제 많이 하죠. 알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당연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에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차이는,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대통령 간선제죠. 그래서 뭡니까? 그 미국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 직선제하고 큰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은 지금 이제 그 유권자 뭐냐면은 그 소속의, 그러니까 그 자기 당 후보를 이제 그러니까 그 뽑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불문율로, 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불문율로 이제 뭡니까? 그 미리 이 후보를, 이 대통령 선거인을 후보를 뽑으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할지가 이제 거의 그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직선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뭐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나중에 뭐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하는데 뭐 그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보다 그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의 원리에 충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와서 어,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첫 번째 중요한 차이는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분리된다. 반면에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가 일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차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이거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더 중요한 그 차이인데,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은 대통령 간선제든 직선제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국회의원 또는 의회 의원은 또 총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그래서 별도의 선거, 별개의 독립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정치학에서 쓰는 말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책임 정치를 이제 그 추구를 하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잘하면 연임시켜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을 뽑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거제도가 또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이제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면직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거죠. 선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아까 같이. 그래서 잘하면 연임시켜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대통령 선거로 따로 뽑아서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주고, 또 입법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 별도로 해서 국회의원 선출해서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입법권 주고 하니까 이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상호 독립적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정반대예요. 정말 첫 번째의 특징보다도 더 강력한 이 양쪽 양자의 정부 형태의 그 차이를 그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운영 원리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는 지금 설명했는데, 이제 의원 내각제,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이제 의원 내각제를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그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도 물론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선거를 치러요. 그럼 총선거는 누구의 책임하에 치르냐 하면은 각 정당의 당수죠. 당 대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전쟁이죠. 정치인들에게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치인에게 뭡니까? 이 선거가 일종의 시험이고, 학생으로 치면은 학생의 시험에 비유될 수가 있고, 이건 정말 그 이제 그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뭡니까 한판의 승부를 벌리는 거죠. 이 한판의 승부를 벌일 때 각 정당마다 그 총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각 당의 당수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당수가 그 총사령관이 돼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 같은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 당수가, 물론 이제 왜 형식적으로는 의회에서 선출이 되지만, 자, 그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구성된 의원들로 구성이 되겠죠. 거기서 선출해요. 그런데 갑이라는 정당의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고, 그 갑이라는 의원들이 다 뭡니까 이 그 당대표의 어떤 이제 그 최종 재가를 얻어서, 그 공천행 과정에서 최종 재가를 얻어서 후보로 등록이 돼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고, 그 선거하면서 이제 당대표 지원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된 거니까 당연히 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 당 대표가 의회 선출 과정을 거쳐서 수상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상으로 선출된 당수가 내각을 구성한 거예요. 내각을. 그 내각을 구성할 때는 뭡니까?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예, 코드가 맞는 거 이거 되게 과거에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뜻도 신념도 정치적 신념도 뭡니까? 좀 일치해야 되고 또 자기를 잘 수상을 도와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죠.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이제 입각을 하는 거예요. 장관으로.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장관직을 겸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돼요. 그래서 그 상당수의 장관은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기본적인 그 정부 형태의 구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반, 즉 행정부의 1인자가 되죠.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를 해요.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권을 또 전적으로 갖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이 나눠져요. 그런데 이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는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구성 원리를 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그 정당이 이제 여당이 되면서 연립 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단독으로 여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가 수상이 돼서 뜻이 맞는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당은 의회에 항상 과반수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행정부는 어디에 기반해서 행정부가 구성됩니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부의 구성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의원 내각제에서 어디에 기반한다? 입법부에 기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총선거에서의 이 시험, 이 학생으로 치면 시험에 해당되는 이 총선거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행정부의 구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구성은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종속변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 입법부의 구성 내용에 따라서 내각, 즉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은 어디에 기반한다? 입법부에 기반한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독립적이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아주 그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주 긴밀하고 그래서 이런 그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뭐냐? 바로 수상의 의회 해상권 그리고 의회의 내각 불신권이 상호 간의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그 정부 형태의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행헌법 말고 그 직전에 8차 개헌, 즉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사는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었어요. 행사는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개정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부 형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건 정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근데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구차 개헌에서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됐던 거를 이제 뭡니까 그 국회 예산권을 없앴죠. 폐지 구차 개헌에서는 없애서 좀 정상적으로 다소 이전보다는 좀 정상적인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는 그 부분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2부에서 보겠습니다.